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전쟁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 지역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새벽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공습으로 이란의 군 수뇌부와 또 핵 개발을 주도했던 과학자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하고 드론 100여 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곽상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상공에 섬광이 번쩍하더니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고층 건물들은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놀라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여 대, 폭탄 330여 발을 동원해 이란 내 표적 100여 곳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이란을 직접 겨눈 이스라엘의 사상 최대 규모 공격입니다. 이스파한의 나탄즈 핵 농축시설을 비롯해 타브리즈의 공군기지 등 광범위한 군사시설이 표적이 됐습니다.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후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바게리 군 참모총장 등 군 최고 수뇌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핵 개발을 주도해온 과학자도 6명 이상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나탄즈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원심 분리기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핵오염 징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보기관 모사드를 이란 내부에 잠입시키는 등 오랜 기간 작전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다며 즉각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رژیم باید منتظر مجازاتی سخت باشد. 그리고는 드론 100여 대를 이스라엘로 출격시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영공을 폐쇄한 채 전국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כלל מערכי ההגנה פועלים לירות האיומים. זהו אירוע שונה ממה שחווינו עד כה. עוד צפויות לנו שעות קשות. יש לגלות חוסן ואורך רוח. 이스라엘은 나탄즈 핵시설을 추가 공격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 대공습은 일회성이 아니며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거라고 밝혀 중동의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과 이란의 6번째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왜 공습에 나선 건지 그 배경을 윤창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한 100곳의 공습 목표 가운데 핵심 표적은 이란 중부 나탄즈의 핵시설입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무기급 전환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온 것으로 의심받아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300기가 넘는 핵무기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통해 주변의 적대적 이슬람 국가들을 억눌러 왔는데 이란의 핵무장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If not stopped, Iran could produce a nuclear weapon in a very short time. It could be a year, it could be within a few months, less than a year. This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Israel's very survival. 이 와중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란 규탄 결의안에 맞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강화를 선언하자 이를 계기로 전면 공습을 단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번 공습이 미국과 이란의 추가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양국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의 입지가 회복되고 이란과 대립해온 이스라엘의 강경책이 명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공포스러운 거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타결되는 걸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는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국내 사정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가자 전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국내 극우 연정 붕괴 위기가 계속되는 등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기 돌파용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란이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했지만 헤즈볼라, 하마스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이 크게 위축된 데다 군 수뇌부 다수가 공격으로 숨지고 장거리 미사일도 타격을 입은 상태여서 어느 수준까지 반격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핵시설 타격이라는 초강수 공격을 한 만큼
중동 전역의 전면전 위험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입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강경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고 또 상황은 더 나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공격은 더 잔혹할 수 있다며 이란이 서둘러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이란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줘 협상을 시도하게 했지만 그들은 결국 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치명적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갖추게 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일부 강경파는 용감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며 그들은 지금 모두 죽었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사륙을 멈출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며 다음으로 예정된 공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잔혹할 것이다. 이란은 이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I say this, Peter, very strongly. They can't have, whether it's going in or not going in, they can't have a nuclear weapon. 이란은 지난 5차례 핵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인 우라늄 농축 포기를 거부했는데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스라엘의 공격을 사실상 방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6차 핵 협상이 순조롭게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은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앞서 이란은 핵 협상 실패로 분쟁이 생기면 중동의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تمام پایگاهاش در دسترس ماست. ما دستیابی بهش داریم و بدون ملاحظه همه اونها را در کشورهای میزبان مورد هدف قرار خواهیم داد. 이란이 대대적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내일 새벽 국가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